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3차 함수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2차 함수에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 특성을 중학과정에서부터 배웠으므로 본 강의에서는 그 개념을 확장하여 체계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3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y kx의 3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k가 0보다 크다면 함수값은 1, 4분면에서는 양수, 3, 4분면에서는 음수가 되는 것을 알고 있죠. k가 음수일 경우에는 모양이 반대가 되는 거 말고 그래프의 특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 강의에서는 k가 0보다 큰 경우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원점을 보면 3차 방정식 x의 3승 이퀄 0의 근이 3중근이 되고 x 이퀄 0이라고 하는 근 3개가 원점에 모두 모여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이 원점을 대칭점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이 그래프의 원점은 그대로 두고 근 하나를 오른쪽으로 a만큼, 다른 하나를 왼쪽으로 a만큼 잡아 늘리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되고, 함수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도 원점의 대칭인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평행이동시킨다면 함수식은 원래의 함수에서 각 항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해서 얻은 이와 같은 식으로 되고, 계산을 해서 표현을 하면 이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 모양은 변하지 않고 위치만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 모양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이 플러스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정의역 구간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절점 p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3차 함수는 x-p라고 하는 인수를 갖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면 3차 함수의 많은 특징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이 그래프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y축 방향으로 베타만큼 평행 이동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베타 값이 처음에 작을 때는 x 절점은 3개가 될 것이고, 베타가 점점 커져서 x축에 어느 하나가 접하게 된다면 2개, 베타가 아주 커져서 위로 붕 뜨게 될 때에는 1개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3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로 살펴보면 이와 같이 실근 하나는 각각 기본이 될 것이고, 2개의 실근을 갖거나 또는 중근을 갖거나 이처럼 허근을 갖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거꾸로 설명을 하면 이 그래프들은 모두 xy축의 반대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특수한 형태의 3차 함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함수식은 이와 같고 그래프는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래프들은 평행이동을 통해서 위치만 바뀔 뿐이고 모양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상에서 극대 극속 값을 잇는 4x2의 격자 박스를 모든 그래프에 씌우게 되면은 이런 대칭점을 중심으로 모두 맞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3차 함수 그래프에서 극대 극소값과 그때의 x값 그리고 대칭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값들 사이의 관계는 모양들이 모두 똑같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형태의 특수형의 그래프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K와 A로 결정되는 이와 같은 3차 함수가 있고, 이 함수 그래프가 여기에 보이는 바와 같고, 이 그림에서 극대값, 그리고 극소값, 그리고 그때의 x값, 또 대칭점 등등에 관한 관계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를 이와 같이 나타내고 이처럼 풀어서 쓰게 되면 도함수 y'은 k가로 이 값이 되겠습니다.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구해보면 하나는 x =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가 되겠고, 이때는 극대값 요 값을 갖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x가 루트 3분의 a일 때 극소값 이 값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극대값이 되는 또 다른 x값을 찾아보면 요 값이 될 텐데, 요 값은 루트 3분의 2a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극소값이 되는 또 다른 x값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a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요 x값들을 요 직선상에서 나타내 보면은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극소값을 갖는 x값,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절점, 그 다음에 극대값을 갖는 또 다른 x값, 요같이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하면은 요것 때 요것이 1대 2가 되고, 이것과 이것의 b는 1대 루트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3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하여 2차 함수 도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차 함수를 이와 같이 fx 함수의 도함수로 본다고 하면은 원시의 함수인 fx는 이런 3차 함수가 되겠고, 3차 함수를 활용해서 이와 같은 면적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는 것입니다. 일단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2차 함수를 나타내 본다면은 면적 s는 k x-알파 x-베타를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정적분의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을 풀어보면 부분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 s는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분 양끝 단위 알파와 베타이기 때문에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식을 다시 한번 적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6분의 a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2차 함수를 3차 함수 fx의 도함수라고 할 것 같으면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면적 s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즉 요 그래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f알파 마이너스 f베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적 s는 f알파 마이너스 f베타로 표시가 되고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 도형으로 둘러싸인 면적은 원시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x축에 접하는 3차 함수 도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y = fx의 절점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함수 fx는 y = k x-알파 x-베타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 s를 구해보면 정적분으로부터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적분 구간은 알파와 베타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도 부분적 분을 통해서 전개를 하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분값은 알파와 베타에서 계산을 해야 되므로 0이 되고 이 값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12분의 k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4승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값은 3차 방정식의 해 알파와 베타에 의해서 면적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룬 두 개의 면적 공식은 다항함수 문제에서 많이 응용이 되는 주제이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들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일반형을 식 1과 같다고 하고 그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은 세 근의 합은 계수들 사이의 이와 같은 관계, 두 근의 곱의 이와 같은 관계, 세 근의 곱은 이와 같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을 해보면은 원래의 3차식 AX의 3승 등등 요 식이 세 개의 근으로 표현되는 인수분해 형태와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요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좌변의 개수와 우변의 개수를 각각 비교함으로써 상기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3차 방정식이 이와 같이 되고 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앞장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첫째, 2차의 개수가 0이고 즉 이 값이 0이고 원점 대칭이면 두 근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이다. 다시 말해서 원점 대칭이면은 0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감마가 0이 된다는 이야기이므로 알파와 감마는 크기는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로서 상수항이 0이면 x로 인수분해가 되므로 적어도 하나의 근은 0이 된다 하는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r, 여기서 루트 r이 실수가 된다면은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r 해가지고 켤레 무리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한 근이 p 플러스 qi라고 해서 복수수가 되면은 이거의 켤레 복수수 p 마이너스 qi도 다른 한 근이 당연히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이와 같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a와 b가 미정계수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방정식의 한 근이 1-루트 3일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 하는 얘기가 되는데, 우선 한 근이 1-루트 3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1 플러스 루트 3도 하나의 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개의 근 중에 나머지 근을 p라고 한다면은 요 상수항 8로부터 요 식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근의 곱은 8이 됨을 알 수가 있고, 이 식으로부터 1-루트 3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p가 8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p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이제 세 개의 근이 모두 다 나왔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조합으로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이 세 근을 모두 더해보면은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의 합, 이 식으로부터 b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반드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지, 이 문제를 일반식과 근으로 인수분해한 식을 좌우 변에다가 갖다 놓고 개수를 비교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푼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잘 알아두어야
관련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